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과연 나의 노후는 괜찮을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미래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퇴라는 이름의 문턱을 넘고 난 뒤 이어지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의 통장에 매달 꾸준히 들어올 연금은 과연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그 소중한 돈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안전하게 우리를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노후에 대한 걱정은 사실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현실적인 질문이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급변하는 연금개혁의 시대에 우리 각자의 노후가 직면한 현실적인 위협들을 직시하고 이 영상을 통해 그 위협들을 헤쳐나갈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깊숙이 연관된 중요한 이야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흔들리는 우리의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 바로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연금개혁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현재 우리의 연금 시스템이 과연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지부터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전례 없는 속도로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그래프 위에서 빠르게 치솟던 노인 인구 곡선이 일하는 젊은 세대의 생산 가능 인구 곡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은 더 이상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죠. 이 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지점은 단순히 통계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쪽에서는 텅 빈 아기 침대가 점점 늘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요양원의 문턱이 높아지는 현실이 어쩌면 지금의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일 겁니다. 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들고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어르신들은 늘어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의 연금 시스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이 두 가지 단어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되었지만 이것이 연금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다는 소식 아마 여러 번 접하셨을 겁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 시계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처럼 특정 연도에는 기금이 바닥을 보일 수 있다는 경고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시계가 멈추는 순간 과연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내 연금 정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와 전문가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앉아 밤낮 없이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현재 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개혁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장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한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연금 시스템의 위기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삶,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직결된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연금 개혁이 불가피한 이유를 단지 통계적인 수치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연금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하죠.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한 불안감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나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의 연금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연금이 왜 이토록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이게 된 걸까요? 그 배경에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세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늙어가고 있죠. 아이는 적게 태어나고 기대 수명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연금을 내는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할 고령층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치 댐에 물이 흘러들어오는 양은 줄어들고 나가는 양은 급격히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이 불균형이 계속된다면 댐이 마르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는 기금 고갈 시점의 임박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는 우리에게 꽤나 충격적인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40년대 중반쯤에는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 시점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연금기금은 미래 세대의 노후를 위한 소중한 자산인데 이것이 고갈된다는 것은 곧 미래 세대가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와도 통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성장 시대의 도래입니다. 과거 고도 성장의 시기에는 경제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연금기금도 자연스럽게 불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금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구조인데 그 과실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처럼 고령화, 저출산, 기금 고갈,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거대한 네 가지 파고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현행 연금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내 연금 정말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들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더 올리자는 주장인데요. 이는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들의 지갑 사정을 고려하면 쉬운 결정이 아니죠. 소득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 있으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둘째는 지급 개시 연령 조정입니다. 현재 60대 중반으로 예정된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을 더 늦추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하게 오래 일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과거의 연금 수령 연령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65세에 연금을 받던 것을 67세나 68세로 늦추자는 이야기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연금을 받는 기간을 줄여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시점 사이에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셋째는 소득 대체율 변화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이 비율을 조정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현재 40% 수준인 소득 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낮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죠. 소득 대체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미래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니 우리의 노후 생활 수준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개혁 시나리오들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든 우리의 노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혁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마냥 불안해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나의 노후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적인 전략, 즉 나에게 맞는 연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중요한 노후 자산이죠. 크게 확정급여형, DB과 확정기여형, DC으로 나뉘는데 DB형은 회사가 책임지고 정해진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DC형은 개인이 운용하여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특히 DC형의 경우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지금이라도 들여다보고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넣어두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 다양한 펀드나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개인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절세와 노후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꾼다면 해외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위한 자금 마련에
개인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도 중요한 노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당장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택연금은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를 제공하는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연금 방식으로 매월 돈을 받는 제도인데요. 주택을 소유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물론 주택가격 변동이나 상속 문제 등 고려할 점들이 있지만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은 국민연금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우리의 노후를 더욱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삼총사와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연금을 자신의 소득 수준, 투자 성향, 그리고 은퇴 후 원하는 삶의 모습에 맞춰 현명하게 조합하는 것이 바로 나만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핵심이죠. 마치 재무상담사와 함께 안전하의 재정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맞춤형 설계도를 그리듯이 말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매일 나의 연금 자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며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습관도 중요할 겁니다. 이처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우리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삼총사를 현명하게 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연금 포트폴리오만으로 우리의 노후가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이라는 든든한 버팀목 외에도 우리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튼튼한 집을 지었지만 예상치 못한 지진이나 태풍에 대비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우선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여기저기 아프기 마련이고 병원을 찾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죠. 만약 큰 병이라도 걸리게 된다면 병원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 매달 받는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도 있고요. 의료비는 단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넘어 가족 전체의 삶에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그러니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보완적인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현명한 대비책이 될 겁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다음으로 간병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스스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적인 간병인데요. 가족 중 누군가가 간병을 전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국 간병인의 도움을 받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할 텐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하죠. 몇 년, 아니 몇십 년간 지속될 수도 있는 간병 비용은 연금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버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많은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으니까요. 이때 장기 요양보험과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을 겁니다. 미리미리 정보를 찾아보고 나에게 맞는 플랜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노후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은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10년, 20년 뒤에도 똑같이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물가는 계속 오르기 마련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치솟는다면 우리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죠. 마치 뜨거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듯 우리의 연금 자산 가치도 서서히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불려나갈 수 있는 자산 증식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노후 자산이 인플레이션의 파도 속에서도 굳건히 제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둥이지만 의료비, 간병비,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 기둥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연금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현명한 자산 증식 전략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노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마치 노후라는 긴 여정을 떠나기 전 모든 짐을 꼼꼼히 챙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약까지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연금개혁의 파도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파도 속에서 당신의 노후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막연한 불안감에 갇혀 한숨만 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설계도를 그려야 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오늘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연금 이야기는 단순히 숫자나 복잡한 정책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의 질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연금 개혁의 시대는 분명 우리에게 위기감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나의 노후를 주체적으로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결정들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노후는 과연 안녕한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